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희 첫 방송이 나가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족 정체성입니다. 만약 조선족이 유태인처럼 정체성이 강하다면 저희 이런 강의는 부질없는 짓이겠죠. 하지만 조선족은 정체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이런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관공서 공무원 대상 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당신네를 조선족이라 불러야 하나,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하나, 조선족이라 부르면 불쾌하지 않을까,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선족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한국인이 조선족 보고 조선족이라 부르면 왜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런 식으로 우리를 중국동포, 제중동포라 부르지 않고 조선족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반발한다는 겁니다. 아니, 조선족을 조선족이라 부르는데 반발한다? 뭐 이런 민족이 있어요. 두 번째, 한국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하는데 어떤 교수분들이 이 조선족이란 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수자를 소외하는 뉘앙스가 있다. 아닙니다. 조선족이란 족은 시족, 부족, 민족 할 때 족입니다. 공동체를 뜻하죠. 때문에 소외의 뜻이 전혀 없고, 또 일부 한국 학자분들은 뭐라 하냐면 조선족이란 호칭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용어이다. 때문에 우리가 쓰면 안 된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법적 용어입니다. 일부 한국에는 조선족들이 한국 언론이 이런 보도를 접하고 조선족이라 부르는 것을 반발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왜 조선족이 조선족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할까? 저는 이 조선족들이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하면 이 지구촌에서 유태인이 가장 강하죠. 그들이 정체성이 강한 이유는 그들이 역사이자 그들이 종교이고 그들이 종교이자 그들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매우 중시하죠. 자, 성경이 있는데 기독교 성경의 구약성서, 그것은 유태인 역사입니다. 유태인 역사.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에 16억 인구나 되는 기독교 신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유태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뭐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유태인들은 이런 역사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강하고 오늘날까지 강대 민족으로 살아오는 겁니다. 조선 삼고사 저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잊는다는 것은 본래 머리에 들어온 것을 망각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조선족은 역사에 대해 머리에 들어왔던 것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뭘 잊고 자시고 할 거 없죠. 아예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 단재 신채호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럼 우리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우리 역사를 모르는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돌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족 1세대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족 1세대들이 문화를 지켜오고 민속을 지켜오고 뭐 조선글 지켜오고 후대들에게 지대한 기여가 있었지만 정작 알아야 할 역사 뿌리 교육은 안 시켰습니다. 우리 조선족의 역사 뿌리란 무엇이냐? 이주사입니다. 우리 이주사. 그래서 우리 조선족 역사를 알려면 이주사부터 알아야 됩니다. 학계에서 우리 조선족 이주사를 5가지 유형, 6가지 유형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저는 간단하게 3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첫째, 색계형. 1860년대 조선이 3년제가 들고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함경북도 사람들이 먼저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에 이주했습니다. 이것을 생계형 이주라고 합니다. 생계형 이주. 그 후에 뭐 평안도, 황해도 이분들이 압록강을 건너가고 뭐 이것을 생계형 이주라 하고, 두 번째 독립형 이주. 1910년에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겠는데 이 땅에서 진행하는 것은 제약성이 있으니까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독립형 이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1937년에 노구교 사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변을 통해 전면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조선반도에서 군대를 모집해 가고 군량미를 뗄 농부들을 모집해 가고 위안부들을 모집해 가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간 사람들을 강제형 이주라고 합니다. 물론 이 3가지 단계 구분은 큰 틀에서 나누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이 뭐 독립형 이주 시기, 강제형 이주 시기에도 생계형 이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주사는 1860년대부터 시작해서 3개 단계를 걸쳐서 만주에 이주해 갔다. 자, 지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조선인데 여기가 조선입니다. 여기가 함경도죠. 함경도. 여기가 백두산이고. 그래서 여기는 두만강이고 이쪽은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이 먼저 두만강 건너서 만주로 갔는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조선 팔도에서 1등 신부감으로 선호받는 처녀들이 어느 곳의 처녀들인가? 함경도 처녀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함경도는 땅이 적박하고 개간할 토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생계에 분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함경도로부터 이주가 시작됐고 이분들이 만주에 이주해 갔는데 연변이죠. 연변을 갔는데 연변 역시 산이 많고 개간할 토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알뜰살뜰 또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건, 환경. 그래서 연변 여자들이 뭐 요리를 잘하고 뭐 바느질 잘하고 뭐 알뜰하고 등등이 뭐 좋은 호평이 많죠. 자, 그리고 이쪽에 압록강을 사이 두고 이 평안도 사람들이 이제 심양, 길림 그쪽으로 가고
또 황야도 사람들이 잇따라 이렇게 가고 30년대부터 45년 이전까지 이 경산도 사람들이 많이 만주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신명이나 길림지구는 사람들이 이미 찾고 그래서 더 중국 내 안쪽으로 흑룡강성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국 내 안쪽, 여기서 안쪽이란 말이 생겨나는데 이 안쪽이란 말을 연변대학 조문학부 주임을 지내신 분이 뭐라 설명했냐면 연변 사람들은 스스로 이 안쪽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를 변방, 주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딴 해석이 있어요. 연변대학은 우리 민족 교육의 성지인데 그것도 조문학부 주임이 안쪽으로 이따위로 설명한다? 그래서 제가 반박글을 썼습니다. 반박글을 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김정로라는 인간은 뭐 대학 교수 뭐 아무나 까야 된다고. 그럼 대학 교수도 잘못 글을 썼으면 비판받아야죠. 연변대학 교수 때문에 비판하지 못한다? 그분들이 뭐 성역이에요? 뭐 그분들이 예수나 뭐 부처나 되는 겁니까? 아무튼 이 안쪽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중국 내 안쪽 이런 뜻입니다. 중국 내 안쪽. 자, 민족이란 개념은 혈통이 아닙니다. 문화의 개념이에요. 문화로 뭉쳐진 집단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단일민족? 이거 신화입니다. 세상에 단일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1860년대 우리 조선인 1세대들이 만주에 이주해 가서 기본 생활 문화인 의식주,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음식을 먹고 조선집을 짓고 살았다. 이것이 민족문화죠. 자,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 따쿠당이란 말이 있는데 한족들이 우리를 욕하는 말이죠. 따쿠당이란 이게 따쿠당입니다. 여기가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이게 따쿠당인데 이 따쿠당에 대해서 유래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왜 옷감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느리게 디자인했을까? 그 이유는 바람 문화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지가 널찍하게 하면 이제 바람이 통하고 바람이 통하면 선선하죠. 남자들은 아래로 선선하게 굴어야 강해진다. 우리 전통시대에 남자들이 주방 가면 어머님들 난리 치죠. 그 왜 그러냐면 유교 문화의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들 주방 가는 것을 막았다. 저는 이걸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주방에 가면 뭐가 있죠? 불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 불을 쬐우면 안 된다. 그래서 주방을 못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람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꼴리방스란 말이 있죠. 이 고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고구려로부터 그 다음 고려, 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외국에서는 우리를 고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뭐 코리아, 예? 고려죠. 그런데 꼴리방스가 우리를 욕하는 말인데 어느 기자가 이것을 한국 기자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몽둥이로 때려 죽일 고려놈들. 뭐 이따위 천박한. 자, 꼴리방스 유래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세 번씩 침략했죠. 그때 고구려인들이 몽둥이를 잘 써서
혼났다. 거기서 꼬리방스란 말이 유래됐다. 뭐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조선족, 아니 전체 우리 조선민족, 한민족들이, 부녀들이 방치를 잘 쓰죠. 제가 어릴 때 좀 책 보기 좋아했는데 저희 엄마가 맨날 빨래라고는 방치질하고 또 만류하고 또 방치질하고 푸르 바르고 또 방치질하고 맨날 방치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아무튼 그 백이민족 여성들이 방치를 잘 쓴다. 그래서 꼬리방스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연변은 1860년대부터 조선인과 산동 사람들이 공동 개간한 겁니다. 그때 청나라가 봉건령 내려서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 조선인과 산동 사람들이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때 산동 사람들은 우리를 꼴리방스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산동방스라 하죠. 그럼 방스라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가난한 사람을 중방스라 하죠. 우리말로 말하면 뭐 가난뱅이 이런 뜻이겠죠. 그럼 뱅이라는 거는 뭐 주정뱅이, 무슨 뱅이, 여러 가지 뱅이, 이거는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을 비하할 때 이 방스를 사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꼴리방스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 싼돈방스라고, 이것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860년대부터 우리 조선인들이 이 우리의 의식주 문화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민족이란 혈통이 아니고 문화의 개념으로 본다 할 때, 이때부터 우리 조선족의 역사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조선족 역사는 150년이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족 호칭의 유래, 조선족 성씨 문화 등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